안녕하세요. 빌딩앤리치의 최 과장입니다. 그간 유튜브를 통해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드디어 제1회 빌딩앤리치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진행 시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딱 2분에게 무료 사업성 검토를 그리고 10분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경동하우징 정상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동호우징 경상철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어려운 건가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높은 금리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또 이제 그 현재 시장에 공급이 너무 많은 것도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잘 되는 곳들은 임대가 또 꽉 차 있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입지가 좋아서일까요? 네, 이제 그 건물을 새로 매입하시려는 분도 그렇고, 이제 건물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제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실패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일단은 입지적인 요인과 개별적인 요인 이 두 가지를 좀 네, 따져보셔야 네, 되거든요. 입지라는 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내 토지와 건물이 가지는 이제 마케팅 영역과 같습니다. 네, 근데 유동인구와 성별, 뭐 이제 인접한 지하철역이나 교통시설, 직객시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지역일수록 이제 입지가 네. 좋다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입지라고 판단이 되면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황금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꼭 좀 이제 그 네.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면 황금성이란 강남처럼 이렇게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 게 황금성이 좋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이제 그 손바뀜이 많으면 황금성이 좋다라고 이제 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 투자는 지금 다른 투자에 비해서 이제 그 유동성이 낮고 또 이제 네, 매물가가 굉장히 변동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보다는 팔 때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이제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성의 조건을 좀 보면은 뭐 이제 희소성,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 새로운 인구 유입이 계속 이어지는 확장성, 뭐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부동산은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동에도 매우 강하게 대응할 음. 수 있고, 또 이제 수요가 많아서 쉽게 매도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란 높은 임대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수익성은 지금 말 그대로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수익이 얻을 가능성인데요. 이제 그 투자의 기본 요소인 수익성과 황금성, 그리고 안정성 중에 투자에 이제 가장 부합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음.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이제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네.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그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우량 임차인을 유치해서 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수익 실현의 목적에 맞는 투자 방향 설정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성이란 어떤 건가요? 네, 안전성은 지금 이제 투자한 원금의 가치 보존과 이제 회수의 확실성을 말하는데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그 투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이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거든요. 수익성이 높아지면은 안전성이 네. 낮아지고, 안전성이 높아지면은 수익성이 네. 낮아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적정한 수익성 확보와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본부장님이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실사례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검토했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구청 인근에 이제 그 중공업지에 음. 위치한 건물로 이제 그 88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 네. 그러면 이제 그 빌딩으로 이제 상가와 주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보시면은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음. 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 이제 그 혼합된 상권이고요. 네. 유동인구의 유입은 네,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음. 상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로 접근성은 음. 괜찮고, 구청 같은 이제 그 직계 시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의 아파트하고 주택가로 인해서 이제 그 음. 상권이 이어지질 네.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더 확장되지 못하고, 그나마 이제 그 주거 지역에 있던 고객들도 인근에 위치한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상권으로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의 임대 시세와 매매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 건물의 수익률은 한 이제 1~2%대 수준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드린 투자의 기본 요소 중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황금성은 지금 더더욱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1%, 2%대면은 수익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수익률이 1~2%대라면은 뭐 굳이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제 현재 금리가 그래도 이제 4%에서 5%대인데 이자도 나오기 힘든 그런 수익률이잖아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 사례를 지금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의정부역 인근에 대지가 이제 244평, 네. 일반 주거 지역에 이제 위치해서 지하 없이 이제 지상 2층 건물로 이제 수변공원 가에 위치해서 환경은 좀 상당히 좀 쾌적하거든요. 네. 이제 전철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갖고 접근성은 이제 약간 떨어지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변에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상권이 확장될 여지가 좀 크고 네. 유동인구도 이제 앞으로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면에 수변공원하고 도로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좀 단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의 접근을 제외하면은 네. 어떤 도보로의 접근 동선이 형성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로 인해 갖고 이제 항아리 상권 정도로 지금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에 마땅한 직계 시설이 없어가지고 전철역 주변에 이제 대형 상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익성, 황금성이 이제 모두 확보가 되기 좀 어려운 경우죠. 네, 본부장님. 전철역 수변공원 이런 거는 뭐 이동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저렴하게 매입을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개인이 개선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뭐 이제 백종원 예산시장처럼 네. 이제 상권을 지금 이제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상권이 어느 정도 성숙돼야만 지금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상권은 그렇게 생성되어진 나름의 이제 이유와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정해진 상권의 특성을 잘 좀 파악해가지고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적합한 컨셉을 설정하는 거, 네. 이게 이제 개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서 투자의 성공을 지금 높일 수는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 정도 아니면은 사실 뭐 어렵겠고. 개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빌딩 밸류업을 진행하셨는데 혹시 성공적인 빌딩 밸류업을 하는 비법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이 개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내 건물의 컨디션을 지금 이제 파악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임대료가 기대보다 낮거나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이 나는 데는 이제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기존 빌딩들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구조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니면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린 연화조, 네. 혹은 이제 이 두 가지 구조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용도면에서 보면은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거나 주택, 내지는 이제 두 가지가 섞인 상가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네. 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내부 공간이 내력벽으로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네. 때문에 이제 같이 임대 경쟁력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또 보통 이런 경우에 외관이 타일 마감이거나 빨간 벽돌 마감이더라고요. 네. 준공된 지 이제 한 30~40년 된 이제 노후한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외관이 이제 매우 낡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준공될 당시 이제 80~90년도에는 자동차가 지금 이제 많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주차 수요에 비하면은 주차 공간이 이제 매우 부족한 경우가 지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디션의 건물들은 아무래도 주차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 구성이 좀 이제 어려움을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보면 또 이런 건물에 대부분 또 엘리베이터가 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사실 저층부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라 상부층 임차인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네. 한여름에 지금 이제 계단으로 지금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현재는 지금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부층의 경우 이제 계단으로 이동이 힘드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임대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층간 이동이 좀 원활해서 상부층 임대 수요도 충분한 건물이 좀 돼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해서 임차인에 대한 이제 만족도도 좀 이제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도 깔끔해가지고, 나 저 건물 임차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건물이 좀 돼야 되고, 내부 공간은 지금 이제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 이제 전용 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제 공용 부분이 컴팩트하게 지금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가끔 이제 그 현장 조사 나가보면은 공용 부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축구해도 될 정도로. 네. 그럴 때는 이제, 이거 공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수익형 빌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다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 이제 그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제 능력으로 뭐 이제 다는 이제 거기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못할 것 같고요. 네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네. 정확한 목적을 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각자의 목적이 이제 그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일 수도 있고, 네. 임대 수익을 이제 높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삐까뻔쩍하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는 임대 수익을 임대 수익을 지금 이제 그 받아서 어떤 걸 수익을 좀 내고 싶어. 네. 이런 경우에는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조금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에 따라서 밸류업의 방향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 목적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그 밸류업 방법을 좀 설정을 해야지 돼요. 네. 빌딩 밸류업의 방법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용도만 변경해서 임차를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분 보수하는 이제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신축과 리모델링이 각 안별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신축이다, 리모델링이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뭐 방법별로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신축의 경우에는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기존 구조의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형태와 평면 구성이 좀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현행 법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만약 이제 그 기존 건물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되어 있었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 건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되어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면적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신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축이나 그 대수성 같은 이제 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준공 당시의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이제 그 초과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축 대비해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좀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구조 보강이나 주차 대수 증가 또는 이제 그 피난 시설이나 소방 시설 등을 좀 이제 설치를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 법규를 적용받는다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규 부분을 지금 제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그 신축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행의 모든 법규들이 이제 다 적용이 되고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이제 그 모두 적용이 되지만은, 이제 화면에 이제 생으로 표시된 것처럼 일부는 지금 이제 그 기존 법규를 적용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해당 밸류업의 어떤 이제 법적 가능 여부를 좀 이제 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축, 증축 모두 이제 그 각각의 밸류업은 이제 건축법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대지하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법규 사항을 네. 반드시 좀 검토를 좀 이제 해 보셔야 되고요. 밸류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지금 이제 그 신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법적 사항을 따져봤을 때 신축이 좀 뭐 불리하거나 네. 아예 이제 불가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또 이제 현재 건물의 조건보다는 신축한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에 있어 법규 사항은 조금 이제 그 면밀하게 검토를 좀 이제 해 보셔야 됩니다. 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설정한다. 두 번째, 밸류업 방향을 설정한다. 세 번째, 법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규 사항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중요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한 게 바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도시 개발 단계에서 도시가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이제 설정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규제 사항인데요. 네네. 대로변이나 상업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침서와 별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자료 등을 통해서 내 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속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어떤 이제 법적 제한 사항들이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지금 이제 검토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생각했던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안 되거나 잘못하면 이제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례를 한번 좀 보시죠. 아, 이 건물 대로변 코너 건물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던 건물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너부 필지에 있는 위치에 있고, 이제 지리적 요건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제 금액도 저렴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신축, 중축, 이제 어떤 형태의 개발도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필지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축선 후퇴가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후퇴선 안쪽으로만 지금 이제 건축 행위가 좀 가능한 건물이었거든요. 전체 토지 면적이 한 30평 정도인데 네. 건축선 후퇴 등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13평 정도. 그럼 이제 50억 투자해서 22억만 지금 이제 활용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저렴한 건가?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세금과 중개 수수료, 공사비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이제 합쳐보면은 도저히 지금 수익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수익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그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네.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이제 건물을 증축하거나 심지어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도 좀 이제 불가하더라고요. 이거 50억을 투자했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28억을 손실 볼 뻔한 사례군요. 28억이면 이게 서울의 아파트가 참.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건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법규 사항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신축, 리모델링, 어떠한 개발도 불가능한 물건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면 투자 실패와 함께 큰 손실이 있을 뻔한 사례였습니다. 정말 지구 단위 구역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법규 검토를 통해 실패를 좀 피한 경우도 있다면 반대로 크게 성공한 또 그런 사례는 또 없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화곡동 빌딩 사례를 음. 들어서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앞에 사례에서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이제 검토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바로 이제 주차 법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도심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이제 가장 크게 간섭되는 게 이제 주차 대수 확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차 법규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뭐 이제 아무리 좋은 입지의 땅이라도 이제 작은 건물밖에 이제 신축하지 못하거나, 네. 혹은 이제 건물의 용적률이 남아 있어도 증축 중에 이제 리모델링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차 법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개발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바로 이제 이 주차 부분 해결을 통해서 건물 밸류업이 이제 가능했던 그런 빌딩입니다. 네네. 이 건물은 전철역 인근에 이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는 굉장히 지금 풍부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지 면적에 비해서 용적률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건물인데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법적 용적률이 이제 250%인데, 네. 당시에 지금 이제 141%, 네. 한 이제 108% 정도가 지금 이제 남아 있어서, 네. 이제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제 한 264평 정도 이제 증축이 지금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축 시 발생하는 이제 법정 주차 대수를 이제 추가할 공간이 없었고, 네. 다른 업체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셔가지고 기계식 주차나 주차 타워도 지금 이제 알아보셨는데,
이제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는 1조 사선 제한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기존 건물에 지금 이제 267평 증축을 지금 해드렸거든요. 아니, 중축 시 발생하는 주차를 놓을 공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중축이 좀 가능하셨나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건물의 부설 주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법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법규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좀 따분하고 지루해가지고 뭐 이제 보시다가 방송 꺼버리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자주식 주차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차 방식을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설치비가 이제 저렴한 반면에 주차 대수만큼의 어떤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하게 되고, 네. 기계식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 활용도는 높지만은 지하 공간을 지금 파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는 지하 공사비가 지금 이제 소요가 되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타워형의 경우에는 이제 다량의 주차 대수 확보가 이제 가능한 반면에 1조 사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타워형보다는 기계식 중에 이제 이런 로타리 방식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로타리식의 경우에는 이제 8m 이하면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분류가 돼서 건폐율이 이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8m 이하로 구성이 돼야 돼서 이제 주차 가능 대수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로타리식 같은 경우는 작동 시에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민원은 저게 없나요? 로타리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동 시 소음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허가 시에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불법은 아니니까 인허가 시에 이제 잘 협의해서 뭐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정 주차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고객분들 상담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이제 이 건물은 대장상 주차 대수가 5대인데 뭐 실제로는 뭐 10대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차를 2중, 3중으로 하면은 10대까지 이제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법정 주차 대수로는 인정이 안 되고요. 이제 법적인 주차 규격은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네. 평행 주차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로에 좀 접해야 되고 주차 구역은 폭 2m에 길이가 6m, 접하는 도로 폭이 이제 5m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각 주차의 경우에는 폭이 2.5m에 길이가 5m, 주차 전면에 차량이 돌아 나갈 수 있는 6m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물긴 하지만은 이제 대각 주차의 경우에는 폭이 2.5m에 길이 5m, 전면은 지금 한 5m 이상의 지금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규상을 지금 따져서 지금 이제 적용시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주식 주차는 대지 안에 더 이상 이제 설치할 공간이 없고 기계식 주차기 중에 이제 로타리식을 설치하자니 필요한 주차 대수를 지금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1조 사선 제한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설치가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1조 사선 제한에 걸리는 높이라는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주차기 설치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은 저희가 이제 바닥 일부를 철거를 해서 바닥 높이를 낮춰가지고 이 높이 문제를 지금 이제 해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식 주차기를 지금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차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두 개층 증축이 가능할 수 있게 됐죠. 와, 대박이네요. 두 가지 사례와 같이 법규사항을 면밀히 따져보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건물이 사실은 밸류업이 전혀 불가능한 가치의 물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밸류업 빌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규사항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해주신 법규사항만 잘 체크하면 성공하는 밸류업, 정말 큰 돈 벌 수 있나요? 큰 돈을 버시려면 로또를 사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성공하는 빌딩으로 이제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규상 체크와 더불어서 이제 입지와 용도에 맞는 이제 정확한 솔루션이 좀 더불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이제 법규 사항하고 상관없이 건물의 가치가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빌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실제 저희가
밸류업한 사례들을 이제 보시면은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부모님, 그런 솔루션을 제공, 적용한 사례도 한두 개만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런 건은 지금 이제 우리 청주 사직동에 있었던 건을 지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건물은 기존에 이제 여관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건물이 이제 점점 납부되면서 임대 수익이 저조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건물주분께서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밸류업을 시켜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좀 주실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주변은 이제 구청, 도청, 시청이 이제 교차하는 이제 번화가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여관보다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이제 일반 근린 생활 시설로 지금 이제 바꾸면은 훨씬 더 이제 높은 임대 수익 창출이 이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제 모텔 건물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 최동희 과장님 모텔 자주 가보셨는지 잘 아실 건데 전혀 절대 안 돼요. 네. 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실로 좀 나눠져 있고 그 내부 벽들이 지금 이제 그 공간을 다 이제 분할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생 시설이 지금 이제 임차를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의 내력벽을 지금 이제 모두 철거하고 기둥과 보호 구조로 변경하고 이제 일부 구조 보강을 통해 가지고 일반 근생 시설이 임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면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이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댓글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 부분까지 말씀하신 개별적인 요인, 즉 빌딩의 단점 개선이군요. 하지만 결국 수익이란 좀 임대가 포인트잖아요. 임대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모든 공사의 지금 이제 마무리는 지금 이제 임대인데, 이 사기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층 병원으로 지금 이제 임차가 다 맞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 그레이드도 여관 건물에서 메디컬 빌딩으로 이제 껑충 좀 이제 뛰었고, 전층 임차도 이제 한 번에 해결돼서, 소유주분께서 이제 굉장히 좀 만족해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쌤이자 처음에 말씀하신 입지적 요인을 파악하고 개별적 요인을 개선한 결과 이렇게까지 빌딩의 가치가 달라졌군요. 참 부럽고 부럽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변 상권 변화에 따른 임차 업종 개선의 효과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사례가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사례가 전층을 지금 이제 병원으로 지금 이제 변모했다면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빌딩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기존에 이제 병원이었던 건물을 일반 근생 건물로 이제 바꿔서 수익을 올린 사례가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게 기존 이제 병원 도면인데, 혹시 지금 이제 이상한 점이 좀 보이시나요? 이상한 점을 꼭 발견해야 될 것 같지만 뭐 병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일반적인 병원의 평면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신축할 때 정형외과 용도로 이제 건물을 지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건물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휠체어를 이용한 고객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설치를 하고 지금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의 지금 이제 코아브는 요즘 기준에 맞춰보면은 임차를 들어오는 사람도 또 이제 해당 업종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매우 이제 불편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스노프를 철거하고 계단실로 지금 재조성하고요.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했습니다. 또 이제 기존 이제 외관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 같이 진행해서 근생 시설이 임차하기 좋은 그런 컨디션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 포함해가지고 한 1년 8개월 만에 한 이제 16억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16억이라니 참. 밸류업을 통해 밸류업 가격이 엄청 밸류업 됐네요.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돈 벌기 쉽다라고 하실 건데. 어쨌든 이제 건물주분께서 저희 경동하우징을 이제 믿고 의뢰해 주시고 또 이제 그만큼 저희도 이제 밸류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이제 몹시 뿌듯했던 건이고요.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은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성공적인 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본사에서 진행한 빌딩 밸류업 사례들로 밸류업 검토의 필요성과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 그리고 성공적인 빌딩 밸류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빌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시간 동안 댓글로 남겨주신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댓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가장 많은 이제 그 댓글로 주셨던 게 인허가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길어진 건가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인허가나 공사 기간이 이제 그 길어진 건 이제 사실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 인허가만 받으면 됐었는데 요즘 이제 인허가 후에 해체 심의라는 제도가 지금 그 새로 생겨서 주요 구조부를 철거할 때는 지금 이제 해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해체 심의 기간이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 시에도 이제 그 해체 과정에서 해체 감리한테 이제 그 중간중간 확인받는 이런 절차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네네. 공사 기간도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달에서 4달 정도 공사 기간이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신축을 멸실할 때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네. 신축을 위해서 이제 그 기존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간단한 신고로 이제 그 해체가 가능했는데 요즘 이제 해체 심의를 받아야만 해서 길게는 지금 이제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빌딩너드 오동엽 TV에서 매입 매각도 진행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대형 중개법인들하고 협업 체계가 이제 구축돼 있어서 매입, 공사, 매각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그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질문에는 없지만 이제 많은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건데 추가 공사 비용 왜 발생하나요? 사실 이제 그 이 부분이 건물주분께서 이제 그 가장 걱정하시는 이제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건축 공사 시에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7, 80%는 발생을 하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내용을 한번 좀 보셔야지 되는데 네. 이제 신축 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전에 집안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은 하지만은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 다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토목 작업 시에 예상치 못하게 이제 갑자기 안반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 지작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추가 공사로 지금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사전에 이제 그 내부 마감재 등을 이제 모두 다 철거를 해놓고 어떤 이제 계획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그 예상으로 지금 그 계획을 잡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철거를 해보니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나온다? 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제 추가 공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도 본부장님 최대한 추가 공사 없이 좀 진행을 항상 해주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럼요. 일단 그 저희 경동 하우징이 올해 이제 그 42년 차 됐거든요. 42년 동안 지금 이제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하고 이제 같이 비교했을 때 다른 업체들이 10개 추가 공사 나온다? 저희는 이제 한두 개 정도로 격리할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맥스님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추가된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한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 기존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초과된 건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합니다. 이제 외부에 설치할 때는 이제 요즘 장애인 엘리베이터 많이 설치하시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지금 완화를 받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내부에 설치할 때는 이제 기존 용적률 안에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첫 세미나로 일단 본사의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처럼 빌딩 밸류업이 필요하다, 혹은 어떤 빌딩을 사서 밸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등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빌딩 니치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고민하시는 내용 빌딩 니치의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다음번 2회차 때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동하우징에서 빌딩 투자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매입 전 검토부터 사업성 검토, 설계 시공은 물론이고
임차, 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리얼밸류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성 검토는 리얼밸류, 설계 시공 역시 리얼밸류, 임차와 공실 해결까지 리얼밸류, 사후 관리는 물론 리얼밸류. 이 모든 것을 리얼밸류에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